자, 저번 시간에 했었죠. 지필평가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지필평가의 목적? 예, 지필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영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필평가인 거죠. 그죠? 면접으로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죠? 아이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야지. 그죠? 대학부설 영재교원이나 교육청 영재교원도 좋은 학생들을, 그죠?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제 좋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꼭 영재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지필평가에는 어떤 문제 유형이 있다 그랬죠? 크게 창의성, 그리고 사고력, 그리고 융합사고력. 크게 이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보는 창의성 문제. 사고력은 논리 분석, 비판, 창의적 사고력을 보는 사고력 문제들. 그리고 융합사고력은 문제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포함한, 그죠? 지필평가는 영재성 검사, 그죠? 그리고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 창의적 문제근력 평가. 서울권이 창의적 문제근력 평가를 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경기도는 창의적 문제근력 검사.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영재성 검사에는 일반 창의성 문제가 좀 추가로 들어있다. 일반 창의성 문제가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고력이나 창의성 문제가 좀 문제수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영재성 검사를 보는 지역은 일반 창의성 문제를 꼭 연습해서 가는 게 좋고, 창의적 문제를 검사는 일반 창의성보다는 수학 창의성, 과학 창의성, 사고력, 융합사고력 이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문제를 검사와 평가는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수학 창의성 문제예요. 자, 꿀벌의 집은 정육각형 모양이다. 꿀벌이 다른 모양으로 집을 짓지 않는 이유를 5가지. 이제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정육각형이라고 딱 표현한 거 보니까 수학 창의성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되도록 수학적인 단어를 넣어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부분 요건 많이 나오죠. 삼각형으로 지으면 튼튼하긴 한데 재료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지으면 집 안으로 벌이 들어가기에 훨씬 큰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지 벌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사각형으로 지으면, 그죠? 사각형으로 지으면 튼튼하지 않아서 부서질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오각형으로 이어 붙이면 빈틈없는 집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원을 이어 붙이면 빈틈없는 집을 만들 수 없어요. 빈 공간이 자꾸 생기죠. 육각형이 빈틈없이 채워지는 도형 중에 가장 공간이 넓은 도형이고 튼튼하고 공간을 재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답을 하나씩 써 내려가면 되죠. 자, 이번엔 과학 창의성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2025년에 화성으로 정착민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선발된다면 화성에 도착했을 때 하고 싶은 활동과 그 이유를 5가지 쓰시오.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과학 창의성 문제예요. 그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쓰는 거죠. 창의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영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쓰는 건, 그죠? 막 쓰는 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예시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며 지구에서 자라는 속도와 비교해 본다. 와우, 그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므로 지구보다 이산화탄소가 높은 농도가 높은 화성에서 식물이 더 빨리 자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자,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냥 식물을 키워본다 라고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답을 썼던 학생은 뭘 표현하려고 했냐면, 화성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거를 난 알고 있다. 포인트를 쓴 거죠. 그죠? 그리고 지구와 달리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거와 함께, 식물이 더 자랄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했다는 얘기는, 나 이 정도 알고 있다. 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성에 도착했을 때 하고 싶은 활동을 그냥 간단하게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 식물이 잘 자라는지, 화성에서 잘 자라는지 알아보고 싶다. 뭐 요렇게 쓴 거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화성에서 키우며 지구와 비교해 보겠다 라고 쓴 거랑은 이제 학생을 바라보는 학생의 영재성을 바라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을 쓸 때 나의 지적, 그죠? 지적 능력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답을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쓸 때 좀 더 남들이 쓰지 않는 내용들 아니면 또 화성과 관련된 좀 내가 평소에 좀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활동을 넣어서 설명한다면 좋겠죠. 자, 수학 사고력은 논리 분석,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보는 건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제죠. 그죠?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 사고의 흐름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일단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 그죠? 요즘에 독해력도 많이 보죠. 수학 독해, 그죠? 자, 요즘엔 글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야죠. 그죠? 자, 생각을 좀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적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0에서 6분 동안 수도꼭지 나로 물이 이만큼 빠졌으니까 1분 동안 9리터의 물이 빠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6에서 11분 동안 물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1분 동안 8리터의 물이 채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수도꼭지 가에서는 빠지는 거 포함 늘어난 거 그래서 8 더하기 9 17리터의 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요 6분 동안과 6에서 11분 동안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답을 구하는 이 풀이 과정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죠? 예. 그리고 과학사고력은 연탄 대신 도시가스로 를 연료로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더 적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도시가스와 같은 기체연료는 산소와 만나는 표면적이 고체인 연탄보다 넓어 완전 연소하므로 일산화탄소와 그름이 생기지 않고 재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쓰면 되는데 여기서 꼭 넣어야 될 단어들이 이런 거죠.
기체 연료라는 거, 그리고 표면적이 고체의 연탄보다 넓다는 거. 그래서 완전 연소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채점 기준을 채점하시는 분들은 채점 기준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면 몇 점, 총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넣어서 쓰는 게 이제 감점담하지 않고, 답을 다 썼는데 나 이게 5점 만점인데 5점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어떤 단어가 빠지거나 어떤 내용이 빠지면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인데 채점 기준에 빠진 단어들이, 용어들이 있으면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융합사고력 문제. 기사나 어떤 내용들을 길게 주어주고 이제 문제를 파악했는지 1번 문제가 나와요.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뱀 로봇을 좀 활용한다면 어디다 활용할 수 있을지, 그죠? 뱀의 특징을 이용하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1번 문제가 이제 문제 파악 능력. 그래서 자, 뭐 무너진 건물 돌무더기 사이를 오가거나 벽을 기어오르며 구조대원이 수색하기 어려운 곳까지 탐색이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건물 잔해가 있고 부상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대로 활용한다.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으로 문제 파악 능력. 왜 이게 문제 파악 능력이냐면 2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뱀 로봇을 보고 활용 방안을 생각했으니까 그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 어떤 특징을 활용하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생체 모방 로봇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서 해결해라. 주변에 내가 이거는 좀 로봇이 해결했으면 좋을 만한 뭐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동물 로봇에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좀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처음에 하는 학생은 이거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 교재에는 QR코드를 좀 많이 넣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답안을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답안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예시 답안이나 그리고 이제 요즘 멀티미디어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생각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들을 보고 나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개발된 생체 모방 로봇이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아니면 나는 또 다른 걸 활용해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런 예시 답안과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의 이제 힘을 생각할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주는 게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필평가 답안 작성 요령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선행학습보다 문제 유형 연습이 중요하다. 가끔 보면 지금 이제 9월, 10월 되면 곧 시험인데 선행을 막 하는 건, 이 시기에 선행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선행을 하는 건 뭐 상반기에 좀 하시고 이제 파이널로 갈수록 문제 유형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까 창의성 문제 답안 쓰는 연습이나 그죠? 그런 방향들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채점자는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능한 친절한 답안,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수식어는 쓰지 말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성 답안 작성 연습은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한 권을 풀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실력이, 그죠?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